경기도 과천시 밖에도 서울 대공원 내에 위치한 테마파크. 개장 당시 과천시의 테마파크인 복돌이 동산 역할을 물려받았다. 특히 어린이 시설 콘텐츠 만족도가 높은 놀이공원으로 가족 단위 방문이 많다. 지구별은 서울랜드 3개의 광장이 있는 거대한 둥근 돔으로 1988년 5월 11일 서울랜드 개장에 맞춰 완공되었다. 서울랜드의 랜드마크로 둥근 원의 형태의 무늬를 새겼으며 분수대와 메인 무대가 복합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곳 무대에서 공연이 열린다. 곳곳 페스티벌, 코스프레 무대 행사가 주로 여기에서 열린다. 삼천리 동산은 미래의 나라역과 세계의 광장 서편에 위치해 있는 공간으로 한국적인 분위기를 테마로 하였기 때문에 한식점과 전통 한옥 등이 마련되어 있어서 서울랜드 속 작은 민속촌을 연상하게 한다. 이곳에서는 귀신동굴, 도깨비 바람 등 한국적인 분위기를 풍기는 놀이시설이 있으며 대공연장인 삼천리 대극장 역시 이곳에 있다. 겨울에는 눈썰 매장이 계절별로 개장한다. 최근에 어린이 전용 종합 놀이시설인 베스트 키즈가 문을 열었다. 키즈 카페보다 훌륭한 시설인데 별도 요금 없이 운영되어 여기를 목적으로 찾아오는 부모님이 많다. 서울랜드의 마스코트는 아롱이와 다롱이이며 서울랜드의 상징 마스코트이자 캐릭터로 1988년 5월부터 오랫동안 사용해왔고 장수의 상징이자 십장생 중 하나인 거북이를 본따 만들었다. 아롱이는 남자를, 다롱이는 여자를 상징하고 있다. 서울랜드 기념품점에 가게 되면 마스코트인 아롱이와 다롱이로 구성된 기념품들이 전시 판매하기도 한다. 하지만 현재는 보기 힘든 듯하다. 2013년부터 서울랜드 놀이기구들이 카트라이더 등의 한국 온라인 게임과 라바, 구름이즈, 구름빵, 또봇 등의 한국 애니메이션 캐릭터들을 테마로 바뀐 덕분에 정말 캐릭터 천국이 되었다. 효과는 상당해서 이런 캐릭터들로 리모델링된 놀이기구들은 언제나 인기가 좋아 길게 대기줄이 늘어서 있는 편이다. 킹 바이킹은 84인승으로 서울랜드 도입 당시 국내 최대 규모를 자랑했었다. 운행시간도 길고 올라가는 각도도 의외로 높은 편이다. 롯데월드의 스페인 해적선처럼 가운데 자리와 양쪽 끝자리용 줄을 따로 살 수 있는데 에버랜드의 콜럼버스 대탐험이나 스페인 해적선에 비해 안전봉이 타이트하게 내려오지 않으면서 운행시간이 긴 편이라 사실상 월미도 바이킹을 제외하고 가장 무섭다. 그리고 삐그덕거리는 소리가 강해져 공포를 더 선사한다. 월드컵은 원판과 좌석이 같이 회전하는 놀이기구. 인터넷에 안전바가 헐렁해서 빠질 뻔했다고 위험하다는 글이 많고 사고 소문도 있는 시설이지만 실제 사고가 난 적은 없다. 원판이 90도 가까이 기울어져서 꽤 무섭고 매우 어지럽다. 한때는 어깨에 안전띠가 있었으나 지금은 사라졌다. 실제 축구처럼 전반전, 후반전이 있다. 샷 드롭은 카운트다운 소리가 인상적이며 가끔 프로그램에 오류가 발생할 때는 그 파강을 한 번 더 한 뒤 약 8m 성공해서 몇 초간 멈춰있다가 운행이 끝난다. 도깨비 바람과 마찬가지로 서울랜드에서 신장 제한이 140cm로 가장 엄격하며 195cm까지 이용 가능하다. 수도 방위사령부 직갈대에서 군복무를 하면 이곳을 삥 돌아 행군하기 때문에 저녁 후 두 번 다시 가고 싶지 않은 장소라고 한다. 수방사가 남태령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관악산 수소에서 근무를 살 때 타이밍이 잘 맞으면 서울랜드에서 펼쳐지는 불꽃 놀이를 무료로 볼 수 있었다. 테마파크 곳곳을 터닝 메카드나 또봇 같은 국산 캐릭터로 잔뜩 꾸며둔 덕분에 부모들이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기 매우 좋은 공간이 됐다. 하지만 페스티벌이 열리는 날에는 노출 복장을 입은 젊은이들 때문에 아이들을 데리고 오기 좋지 않다. 실제로 방문객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형태가 어린 아이를 동반한 가족 단위 방문객이다. 덕분에 바이킹이나 롤러코스터 같은 전통적인 스릴 어트랙션보다 아동이나 가족 단위 고객을 대상으로 한 어트랙션의 대결이 끝도 없이 늘어지는 진풍경이 펼쳐진다. 덤으로 아이들이 뛰노는 걸 바라보며 여기저기 뻗어있는 30, 40대 부모들 덕분에 벤치는 늘 인기 만점이다. 1992년 쇼 서울이라는 프로그램에서 김용국이 여기서 배트맨 시리즈에 배트맨 코스프레를 하고 노래를 부르다 아이스크림을 들어올리는 포즈를 했는데 절묘하게 엮이며 나중에 인터넷에서 다양한 드립들을 낳았다. 주력 기종들이 협소한 좌석과 딱딱한 안전바 때문에 탑승객이 스릴보다 불편함을 더 느끼는 형편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놀이기구가 평균 키가 작던 수십 년 전에 만들어진 것들이라 키가 180cm가 넘거나 몸집이 좀 있다면 탑승이 물리적으로 힘들거나 불가능한 것이 많다. 대표적 예시가 도깨비 바람. 여름철에는 야외 놀이기구 중 직접 시설물에 들어가 노는 것은 어린이가 햇볕에 달구어진 시설물의 일부에 될 위험성 때문에 가끔 운영을 쉰다. 한여름에는 그뿐만 아니라 철제 난간, 캐릭터 조형물도 매우 뜨거워지므로 어린이들이 올라타거나 만지지 않도록 주의를 줘야 한다. 전래 동화관은 1999년 운행 종료 및 2010년경 철거. 삼천리 동산에 존재했던 놀이기구로 무대는 고정되어 있고 객석이 회전하며 여러 전래 동화를
연속해서 보여주는 형태, 디즈니랜드의 캐로텔 시어터와 유사한 어트랙션이었으나 객석이 회전하는 도중 초등학생이 다음 무대 쪽으로 머리를 내밀었다가 끼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그대로 운행 종료되었다. 현재는 리뉴얼되어 베스트 키즈로 이용되고 있다. 귀신 동굴은 엔간한 귀신의 집이 그렇듯 전형적인 워크 스루 어트랙션으로 규모가 그리 크지는 않다. 실제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로 내려가는 것이 특징이다. 그닥 공포스럽지는 않고 알바생들이 놀래키지도 않는다. 저승사자 역할을 맡은 직원이 부채를 촥촥거리면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정도다. 내부가 어둡고 바닥이 울퉁불퉁해서 넘어지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 2018 고스트 워터 워즈 시즌 축제로 사전 예약제 공포 방탈출 게임 블러드 넘버로 리뉴얼되며 난이도가 꽤 올라갔다. 특히 리뉴얼된 이후 상당히 조명이 어두워지고 곳곳에 귀신들이 튀어나오도록 바뀌면서 심신미약자는 임산부의 출입이 제한된 적이 있다. 시즌 축제 후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다.